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9월 7일 HSK 사급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 회차 시험마다 제공해드리는 적중 예상 문제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총평 강의와 적중 예상 문제로 충분히 복습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총평의 각각 영역의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듣기가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진다는 것은 내용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 특히 시험에서는 체감되는 게 속도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해커스 교재에서는요. 1.2배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제발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는요. 이렇게 듣기를 좀 빠른 속도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듣기가 어려웠더라. 그리고 독해하고 쓰기는 특히 쓰기는 해커스 교재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교재로만으로도 공부를 하셔도 다른 영역 독해와 쓰기에서는 무난하게 잘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총평 강의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 단어만 공부하기보다는 같이 호응이 되는 표현이나 이런 구조로 공부해 보셔라.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사극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동사, 수러문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위주로 많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를 충분히 외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매 회차마다 시험마다 자주 언급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양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오늘 특별히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총평은 총평뿐만 아니라 10월에 시험을 준비하신 학우님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어휘의 정리라고 할까요? 문법의 정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꼭 암기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이번에 아마도 그 사람은 듣기 일부분이었어요. 간호사일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호사 호시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달에 쓰기제 2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있고요. 주사를 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주다 다전 같은 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전만 외우지 마시고요. 누구누구에게 주사를 주다 다전이 나오면 항상 호응할 수 있는 게이랑 같이 써야 된다. 요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거죠. 호응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사를 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주사를 주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他正在给孩子打针 요런 예문으로 누가요? 护士正在给孩子打针 요런 표현으로 응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비밀번호 요것도 쓰기제 2부분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너무 불편해 라고 하니까 비밀번호가 복잡한 것은 결국 나쁜 것은 아니야.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거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를 신시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가 아주 중요해. 신시 很重要. 요렇게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몇 개월 동안 연속 나오네요. 별표. 처음 시작은요. 쓰기 제1부분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독해 제1부분에 나오더니 이번에는 듣기에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외워놓으시면 각 영역별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비에는요. 뭐뭐 하는 김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첫 번째 수로 하는 김에 두 번째 수로 하다 절대로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하는 김에 두 번째 동사하다라는 형태로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니出门 당신이 외출하는 김에 순비에 렁라지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여러분 이름제 동사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제 동사 특히 선수변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름제 동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버리다, 렁.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다, 렁라지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비엔이 독해 제1부분에 다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A, B, C 어순별 문제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같이 암기하여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렁라지 너무 좋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지 않을 때, 냉정이라기보다는 침착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너무나 분주하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종종 어떠할까요? 후회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착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어떠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허허에.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어휘들만 좀 쭉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달에 시험에 나왔던 듣기와 독해에서 또 다른 영역에 활용되어서 언급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어휘들을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독해제 일부분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버리다 나왔죠. 렁 나오면 이름조 동사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기다예요. 문제에서는 이거는 미는 게 아니에요. 당겨야 돼요. 라고 해서 제시어에 투이가 나왔고요. 빈칸 채워 넣는 문제에서는 라가 나왔으니까 요 두 개는 쓰기 제2부분에 나오면 많이들 못 적으세요. 그래서 꼭 문장으로 암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번에 독해제 2부분 이런 게 나왔어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责任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왔어요. 保护地球是我们的责任. 4급에서 반드시 외워줘야 될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保护地球是 여기다가 是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我们的责任 요렇게도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제 1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이번 달 전기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여러분 전기비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电费라고 해요. 电费多少钱이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은요 비교적 절약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적 절약하다 지혜유의 사급 필수 동사 맞죠? 이런 것들을 외워놨다가 각 영역별로 당연히 듣기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듣기와 독해에 적어도 모르는 제시어가 없을 만큼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자 쓰는 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눈으로 한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약하다, 비교적 절약합니다. 비자오 지혜유에 너무 좋았고요. 자, 우리 2024년 9월 시험에 여러분 포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포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달의 문제를 적중하거나 예상을 할 때 항상 그 전달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해의 문제도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도입니다. 부터. 자, 작년 9월에는 어떤 문제가 났냐면요. 포도가 축구공만큼 아니지 탁구공만큼 축구공만큼 크면 이거 탁구공만큼이나 큽니다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탁구공 핑팡치오 이요 핑팡치오 남았다라는 예문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제시어들이 지금 독해제 일부분에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연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 중국어 들어가시면 제가 그래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총평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시험을 보실 때는요. 작년 걸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휘 싸움이거든요. 어떤 문형이 나오는지 문형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HSK 4급을 공부를 할 때 단어만 공부하지 말자, 표현으로 공부하자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여러분, 문장으로 기출 예문으로 통으로 좀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 강에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통문장 암기법 정말 많이 강조해 드리거든요. 만약에 예문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2개에서 3개의 어휘를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예문 10개만 외워도 20개, 30개의 어휘를 암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예문으로 외우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독해나 다른 영역의 쓰기제 1부분과 쓰기제 2부분에 자주 나왔던 어휘들과 문장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적중 한번 가볼까요? 요런 거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거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해커스 교재했거든요. 당신이 제공한 무엇이 이 주어는 바뀔 수 있어요. 형용사 수로문 항상 나오거든요. 요렇게 끊어있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사극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 팁 알려드렸어요. 단어만 공부하기보다는 예문으로 공부하라 그랬죠. 두 번째 중요한 팁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읽지 않아요. 읽지 않으면 듣기가 원래 어려운데 듣기 영역이 하나도 안 들리세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입을 여는 습관들 그리고 이렇게 문장들을 읽어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의 예문이라도 하더라도 니提供的信息不准确 요렇게 끊어올리는 연습들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제공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해서 주술의 구조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신시 대신에 주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소, 地址 요렇게도 나올 수 있다. 명사들, 주어들은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용사 수로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해커스 교재에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꾸준합니다. 사급에 보면 항상 나오는 동사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니다, 실 나와요. 여러분 요 예문은요.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의 형태가 길어서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요런 구조에 대해서 많이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 요거 도원이로 외워두시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他这个人最大的优点 입니다. 술목 잡아볼게요. 바로입니다. 앞에 부사 나왔어요. 지우실, 여러분 목적어는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꾸준함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다양한 어휘들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엔츠 사급 필수 어휘로서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엔츠를 좀 넣어드렸어요. 他这个人最大的优点就是坚持 요런 구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디엔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지엔츠는 독해제 일부분에 주어진 제시어의 정답이기 때문에 요거는 독해제 일부분에는 안 나오지만 쓰기 제 1부분과 2부분에 자주 언급이 되는 어휘니까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체국은 바로 이 다리 옆에 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동사를 연상해 주시면 돼요? 在 뒤에는 목적어가 항상 장소가 나와야 된다. 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죠. 여러분 주술목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수로 잡아주셔야지만이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두 번째 예문에서도 주어만 나올 수 없어요.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 나올 수 있고요. 이 예문도 동사만 바뀌었지 구조는 똑같아요. 우체국은 바로 있다. 옆에 있다. 그런데 목적어를 꾸며주는 뭐가 들어갔을 뿐이다. 관용어만 들어갔을 뿐이다. 여러분 이번에 독해서 일부분에 요거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거든요. 재밌죠? 독해 일부분에 나왔더니 다른 영역에도 또 나오네. 여러분 이 주어는요. 아주 크기가 커서 건물을 한 채, 두 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리 교자예요. 桥. 이 다리라고 했을 때 这座桥. 이 도시라고 했을 때 这座城市. 이 산이라고 했을 때 这座山 요렇게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은요. 바로 이 다리 옆에 있습니다. 邮局就在这座桥的旁边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다 동사 실, 어느 장소에 있다, 在까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요즘에 몇 개월 동안 자주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요. 정도보어 모르시면 안 되죠? 자, 한국어로 볼게요. 그녀는 중국어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먼저 동사가 나와야 돼요. 한다 한국어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는 정도가라고 해서 정도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정도가 수어다. 여러분 두 가지 상태를 병렬할 때 우리는 보통 뭘 배우셨어요? 요 형용사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독해 제3부분에 보면 혹은 듣기 3부분의 단문에 보면 형용사 하기도 하고 형용사 하기도 하고 했을 때 요 대신에 지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녀의 중국어는요 아주 유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발음이 정확할 때 발음이 아주 정확하기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지, 리우리
이어 비아오준 요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아오준은요 지금 몇 개월 동안 2025년 상반에는 명사로서 기준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다. 동작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말할 때 그 발음들이 정확할 때 비아오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녀의 중국어가 유창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他的中文说的既流利又标准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보호를 쓴다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잘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도 장문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한 동작은 아주 정확하다. 저는 이 제시어를요, 몇 개월 동안 적중을 했어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 9월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국 무술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똥주어가 쓰기 제2부분에 나왔어요. 만약에 똥주어 나오면 여러분, 그림을 보지 마세요. 그 그림에 무술을 한다고 해서 무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똥주어와 호응할 수 있는 누구를 엮어서 묶어줘라, 비아오준을 엮어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동조 비아오준은 반드시 짝꿍으로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동작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표준적입니다. 아까 발음이나 동작이 정확할 때는 비아오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 주어다 동조 한 비아오준 이런 문장들을 완성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쓰기 제2부분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8월 기출의 시험에 나왔어요. 8월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십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8월에 나왔는데 9월에 쓰기 제2부분에 깜빼이라는 제시어가 나오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랑我们 우정을 위해서 우정이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요? 왜 이어이 그 다음에 이번에 제시어 나온 거 깜빼이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 예문을 못 배우고 갔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깜빼이가 나오면 요 접속사 알려드려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왜일러. 그래서 무엇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我们 그렇죠? 함께 一起 건배하십시다. 깜빼 요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도 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문이 굉장히 세련된 문장이에요. 건배 제한사예요. 우리가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십시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러면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웨일러워맨의요이 모두 건배하실게요. 이치 깜배 이런 식의 문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쓰기 제2부분에 나온 예문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숲의 온도는 바깥보다 높아야 되는데 얼마 높아야 된다? 결과. 이거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비교문은 딱 일정 어순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주어, 비교 대상, 수러. 그들 위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결과. 그 수학 공식 대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숲의 온도가森林里的温度 바깥보다 비와이미에 높아야 돼요. 要高 낮아야 된다면 要低 얼마 중요한 건 요거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잡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백분율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는요. 10%, 20%는요. 20% 이런 결과 성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성분은 수로 뒤에 배치된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 보실 수 있어야 했겠습니다. 비교문 꼭 나옵니다.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1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비교문까지 정리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커피 머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커피 머신은 어떻게 셀까요? 한 대, 두 대를 세는 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영상 나오고 나서 선생님 커피 머신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쓴 문장입니다. 커피 머신이 있었고 타이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해커스의 교재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이 커피 머신을 좀 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템플릿 마오파니커이 빵워 요런 좋은 템플릿을 외워놨다가 써보셔라. 그래서 수리해 주실 수 있어요. 시우리 이 커피 머신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에다가 뭐만 기계기자 지만 붙여주면 됐겠다. 아 찍을 걸. 여러분 이제는 몰라도 이렇게 한번 찍고 연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麻烦你可以帮我修理这台咖啡机吗? 요렇게도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요런 식의 문장들도 다 응용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비닐봉투 안에 과일이 있다. 여러분 이거 조전문이에요. 자, 적중 갈게요. 다음 달에 쓰기 제 2부분에 비닐봉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랴袋 이거 꼭 외우셔야 되겠죠. 이런 비닐봉투에 쓰레기가 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쓰레기를 버리다 쓰레기 라지, 렁라지에 라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대상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비닐봉투 안에 생수가 3명 있어요. 그러면 수사, 양사, 대상만 바꿔주시면 돼요. 塑料袋里有3瓶矿泉水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번 9월에 나왔던 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바꿔봤어요. 쓰기제 이 부분에 비닐봉투 안에 과일이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塑料袋里有一些水果 여러분 저의 뉘앙스는 이가 많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에도 가능합니다. 塑料袋里有一些水果塑料袋里有些水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거 특수문형이에요. 어느 장소에 무엇이 존재하다라고 해서 존의어문의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 밭자국은 뺄자국은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경우는 나오지 않고 존여문이나 비교문이 특수문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비교적 쉬우셨습니까?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오는 문형들은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됨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쓰기제 1부분과 2부분 독해 파트에 나왔던 이런 좋은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는 예문으로 암기해 보셔라. 공부하는 방법만 좀 더 바꿔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냉장고의 사용 설명서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이번에 오순 배열은 뭐가 나왔냐면요. 冰箱的 사용 설명서는요. 使用说明书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放哪了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이 틀렸어요. 비문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걸 맞게 하려면 여러분 알 거예요. 어디에 두다라고 했을 때 이 짜이가 있어야 돼요. 어법은 설명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해요. 짜이 이하는 결과보호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두다, 放在 어디에 두었냐, 放在哪了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1단계. 그리고 이 放在哪了를 쓰고 싶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요. 누가 생략이 나면 당신이 냉장고에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해서 이 放在 뒤에 결과가 있다면 그리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뭘 쓸 수 있어야 된다? 받자 구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중국 친구에게나 중국 사람에게 하려면 你把 대상 放在 이런 구조로 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당신이 냉장고의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你把冰箱的使用说明书放在哪了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 요즘에는 쓰기제 1부분에도 심지어 말하기 해화상에서 사용되는 틀렸지만 자주 사용되는 예문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1단계가 나오고 짜이가 생략이 됐구나. 그래서 放哪了 이런 표현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됐었어요. 아마 여러분 찍으셨을 거예요. 다행히 맞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제대로 알고 회화상에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맞는 문형의 변형 그리고 차이 생략된 내용 정도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你把冰箱的使用说明书放在哪了 이거를 회화상에서는요. 你把 빼버리고 冰箱的使用说明书放哪了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放在 정확한 표현은 여기까지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독해제 3분부를 막 푸는데 여러분 이 지문이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좀 많이 연로하세요. 제가 늦둥이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서 되게 마음이 좀 많이 울컥해서 시험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기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푸셨죠. 그러면 오늘 항상 독해 3부분은 여러분 문제를 푸느라 정신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리뷰하실 때 정말 감동적이고 좀 교훈적이고 그리고 말하기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외워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게요. 爸爸快60岁了. 콰이什么什么러는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입니다. 아버지는 곧 60세가 될 것입니다. 每个月都要去趟理发店. 그럼 60세신데요. 매달 어디를 가십니까? 이발소에 가십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생략이 됐겠죠. 탕이 들어간 것, 또 독해제 1부분으로 문제를 풀자면 이 탕도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매달 이발소를 다녀오십니다. 头发弄得看起来又黑又多. 머리를요, 보기에 검고 많게 하십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많게 이렇게 머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我总说 나는 항상 좀 부사예요. 항상 그의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아이 다빤 아버지는 꾸미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后来 과거의 어느 시간이에요. 나중에 爸爸说 아빠가 얘기하셨어요. 我这么做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就是 바로 뭐뭐이야. 뭐 때문입니까? 니 나이나이 看我头发黑黑的. 할머니가 너희 할머니가 나를 볼 때 내 머리가 까매서 会觉得我还年轻 아직도 내가 젊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타의 주에더 그녀도 느낄 거야. 自己还不老 스스로가 늙지 않다라는 것. 내가 머리가 까마면 자기 본인도 아직 늙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 그렇게 깔끔하게 머리도 까맣고 그렇게 정리를 하러 항상 다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물을 보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면서 사극 공부하실 때 이 정도의 하나 정도의 지문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작문하시고 사극 공부하시면서 기출 문장 통으로 암기는 정말 여러분들 향후 중국어 공부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 HSK 4급, 5급, 6급의 가장 포인트는 듣기, 독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한 문장으로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문들을 외워나으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7일 총평 한 줄 우리 모두 효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이 예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사극 공부하실 때 마음에 드는 이런 지문들은 꼭 외워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4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가 많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HSK를 공부하기 전에 해커스의 자동발사 중국어 첫걸음 1, 2탄이 있거든요. 그리고 1탄은 다른 교재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2탄은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 받자 구문도 나오고 빼자 구문도 나오고 비교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HSK 4급을 공부하시려고 준비하는 학우님들은요. 2탄은 좀 반드시 필독서 보고 오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조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HSK 4급 교재 워낙 적중률이 높잖아요. 이 적중률 높은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반드시 쓰기, 독해, 듣기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들으면 듣기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듣기가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쓰기를, 독해를 듣기로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재밌게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HSK 1200 단어장 너무 좋고 요거는 말만 배우고 싶어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과 관계없이 그만큼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으로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쓰기 1부분과 2부분에 실전 문제를 점검하고 싶어요, 쌤. 쌤이 아까 얘기했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좋은 문장들을 암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10의 완성 쌤 강의가 별도로 있어요.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시험 보기 전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9월 시험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2025년에 볼 수 있는 시험이 10월, 11월, 12월밖에 없어요. 특히 12월은 시험이 빨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른 열심히 한 달 혹은 2달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12월 7일까지는 꼭 좋은 결과로 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HSK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해커스에서 여러분들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